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서 SNS, 메신저 또는 문서를 작성을 할 때 긴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긴 문장을 간편하고 빠르게 입력하는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메시지 앱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대화방으로 들어온 다음 아래쪽 입력창에 터치한 다음 대화를 입력하게 되죠. 이때 스마트폰의 작은 키패드를 터치하지 않고 제일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은 음성 모드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키패드가 열리게 되면 좌측 하단 부분에 마이크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이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면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이 되죠. 자, 눌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명절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 마이크 버튼을 끄게 되면 원하는 텍스트를 제일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게 되면 오타도 많이 생기고 띄워쓰기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젠 거의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음이 뭉개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정확하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간편하게 입력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은 단축어 입력인데요. 음성으로 입력할 때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어나 숫자 같은 것들은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음성으로 입력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죠. 주위에 사람들이 많다던가 하면 음성으로 입력하기 곤란합니다. 이럴 때 단축어를 이용합니다. 입력창 터치하게 되면 상단 부분에 톱니바퀴 설정 버튼이 나오게 되죠. 이 설정 버튼은 키패드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톱니바퀴 모양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단축어라고 있습니다. 단축어 들어갑니다. 이 단축어를 이용하게 되면 간단한 인사말이라든지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등에 항상 동일하게 들어가는 그런 문구들을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간단하게 입력을 할 수 있죠. 자, 단축어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측 상단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자주 사용하는 문구에 단축어를 써주시고요. 그 아래에 단축어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전체 문구를 써주시면 됩니다. 메시지를 전송을 할 때 인사말이라든지 끝맺는 말 같은 것들은 항상 동일하게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단축어로 지정을 해서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보통 안녕하세요라고 많이 쓰는데요. 안녕하세요의 단축어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축어를 지정하라고 말씀드리면 안녕, 안 이런 식으로 많이들 입력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불편해서 안 됩니다. 단축어는 자음만 입력하는 게 제일 편리해요. 안녕하세요의 경우는 안녕에 이응과 니은만 입력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안녕하세요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응과 니은만 입력하면 안녕하세요라는 문구가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추가해 볼게요. 자, 그 다음 계좌번호 같은 것들도 많이 전송하시죠. 계좌번호도 추가해 주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계좌번호를 입력하실 때 숫자로 입력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다른 숫자 입력할 때 자꾸 단축어가 뜨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합니다. 은행 이름을 자음만 써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 국민은행 계좌라고 하면 국민은행에 자음만 입력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전체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일 주소도 전송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 것도 추가를 합니다. 메일 주소는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메일이 있겠죠. 그 메일만 이용할 경우에는 미음, 니은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메일을 여러 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떤 메일 계정인지를 써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 메일일 경우에는 니은, 미음, 이응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전체 문구 써볼게요. 입력했습니다.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은행 계좌, 메일 주소, 간단한 인사 이렇게 단축어를 생성을 했죠.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은행일 경우에는 국민의 기억 미음만 써주시면 바로 아래쪽에 단축어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단축어만 선택하시면 바로 바뀌게 되죠. 자, 메일 주소도 입력해 볼까요?
네이버 메일을 앞서 등록을 했었죠? 네이버 메일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바로 아래쪽에 뜨게 됩니다.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죠. 그 다음 인사말의 경우도 안녕이라고 쓰시면 바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여러 번 키패드를 입력할 필요 없이 자음만 두세 글자만 입력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자음을 3개, 4개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단축어를 자음만 입력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주소 같은 경우도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주로 쓰시는 용도에 따라서 단축어를 이렇게 미리 입력을 해두시면 메시지 입력할 때 훨씬 쾌적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요즘은 메시지 전송을 하실 때 이모지나 이모티콘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때마다 이모지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일일이 골라서 이용을 하시죠. 이렇게 이용하지 않으셔도 원하는 이모지를 텍스트로 입력만 하면 바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홈 화면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일반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성 키보드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문구 추천이라고 있죠. 여기를 터치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입력 문구에 알맞은 스티커 추천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문구 추천과 입력 문구에 알맞은 스티커 추천 모두 켜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모지 추천도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이 3가지가 체크되어 있어야지만 텍스트를 이모지로 변환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제 입력창에 하트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트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바로 하트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자동차라고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 자동차가 나오게 되겠죠. 자, 원하는 이모지가 나왔을 경우 터치해 주시면 텍스트가 이모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모지의 상태를 텍스트로 입력해도 추천 이모지가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 스마일 이모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스마일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스마일 이모지 바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은 화난 상태도 많이 이모지로 보내죠. 그럴 경우에는 화남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바로 화난 이모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모지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텍스트를 입력해서 간단하게 이모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메시지뿐만이 아니고요. 카카오톡, 삼성 노트, 그 외에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문서 작성 앱에도 전부 적용이 되겠죠. 자,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삼성 키보드를 이용했을 때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설정 들어간 다음 다시 일반으로 들어가셔서 삼성 키보드 설정 들어가신 다음 언어 및 키보드 형식을 터치하시고 메인 화면에 한국어 부분을 천지인이 아니고 쿼티로 바꿔 주셔야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지인 키보드는 어떻죠? 자음 모음이 크게 나오는 키보드죠. 천지인 키보드 바꿔볼게요. 이게 천지인 키보드죠. 쿼티 키보드에서 좀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긴 문장을 입력을 하려고 할 때 메시지 앱에서 입력을 하려면 불편합니다. 입력창도 작고 긴 문장의 경우에는 엔터를 넘기면 메시지가 전송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이럴 때는 문서 작성 앱에서 메시지를 보낼 내용을 일단 작성을 한 다음 복사해서 이용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이죠. 저는 삼성 노트를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 노트는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 설치가 되어 있죠. 삼성 노트 실행한 다음 메시지로 전송할 텍스트를 일단 전부 입력을 하세요. 자, 그 다음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전송할 텍스트 부분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사합니다. 자, 그 다음 메시지 앱으로 갈게요. 자, 이것은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죠. 자, 이 메시지 앱에서 입력창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지금 복사한 내용이 키패드 바로 위에 나오게 되죠. 자, 그 부분만 터치해 주시면 바로 입력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내용을 전송할 수가 있겠죠. 긴 내용 입력하실 때 일일이 메시지 앱에서 입력하시려면 불편하실 텐데요. 이렇게 문서 작성 앱에서
작성을 해서 가져가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또 하나의 방법은 긴 내용의 경우 일일이 입력하려면 불편하니까 삼성 노트에서 새로운 노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다음 여기에 음성으로 입력을 하는 거죠. 자,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음성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음성 입력과 입력 방식이라고 나오죠. 음성 입력을 선택을 합니다. 마이크 버튼을 누릅니다. 올 한 해도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치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긴 내용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키패드 위에 보시게 되면 인공지능 글쓰기 어시스트 기능이 있죠. 자, 이걸 누릅니다. 그리고 철자 및 문법을 검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장 스타일도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철자 및 문법 누릅니다. 올 한 해도는 붙어 있는데 띄워야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대체라고 해주시면 바로 적용이 되죠. 자, 다시 누르시고 이번에는 문장 스타일을 누른 다음 좀 더 정중한 채라든지 친근한 채, 소셜에 맞는 채, 공손한 채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 공손한 채로 바꿔볼게요. 대체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 내용을 완성을 한 다음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모두 선택을 하는데요. 모두 선택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측 끝에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메일 또는 메시지 앱으로 들어오셔서 입력창을 터치만 하시면 지금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내용 터치하면 바로 입력창으로 들어가게 되고 전송 버튼 누르면 바로 전송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긴 문장, 긴 내용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실수 없이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작은 키패드 힘들게 이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편리한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세요. 요즘 같은 계절엔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외출 많이 하실 텐데요. 이럴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스마트폰 배터리입니다. 완충을 하지 않고 외출하게 되면 항상 불안하죠.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 최대한 오래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전 방법은 화면 좌측 상단을 아래쪽으로 쓸어내리고 한 번 더 쓸어내리게 되면 절전 모드라고 있죠. 이 절전 모드를 켜게 되면 스마트폰 배터리를 절전 모드로 바꾸게 되는데요. 절전 모드를 터치하게 되면 바로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절전 모드를 터치하고 기다리면 좀 더 세부적인 조절을 할 수 있죠. CPU 속도를 제한하고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끄고 화면 밝기 10% 낮추고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을 일반으로 설정하고 다크 모드 켜고 화면 자동 꺼짐 시간 30초로 설정하는 거죠. 그 다음 초절전 모드를 이용하면 선택한 앱만 허용하고 모든 백그라운드 활동을 제한하는 거죠.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초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배터리 사용 시간을 좀 더 늘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전 모드고요. 화면 좌측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렸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퀵 패널의 기능들이 배터리 소모량을 늘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절전 모드뿐만이 아니고 퀵 패널에서 필요 없는 기능들은 전부 꺼주셔야 제대로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가 있는데요. 일일이 껐을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또 필요한 기능을 다 켜주셔야 되죠. 그래서 절전 모드로 들어갔다가 다시 원상복귀할 때 굉장히 귀찮습니다. 절전 모드로 들어갈 때도 또 일일이 켜야 되니까 그것도 귀찮죠. 그래서 이런 절전에 필요한 기능들을 한 번에 켜고 한 번에 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기능은 설정에 있는 루틴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루틴에 필요한 기능들 전부 등록을 해 놓으시면 한 번에 켜고 끌 수가 있겠죠.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모드 및 루틴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기본 루틴들이 있죠. 여기서 모두 추가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정합니다. 자, 그 다음 모드 이름을 지정해 주셔야겠죠. 절전 모드라고 지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컬러도 지정을 해주시면 좋겠죠. 눈에 좀 잘 띄는 색으로 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콘을 지정을 하시면 더 좋겠죠. 저는 전등 모양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합니다. 자, 그 다음은 자동으로 켜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스마트폰의 특정 기능이 실행되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가 실행되는 건데요. 이 절전 모드의 경우는 내가 직접 켜주면 되기 때문에 따로 자동으로 켜기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모드 기능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집중하기가 되어 있죠. 아래쪽에서 다른 동작 누릅니다. 그러면 이 모드가 켜졌을 때 어떤 동작을 실행할지 선택하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절전 모드 포함시킬게요. 자, 절전 모드 켜짐 완료합니다. 자, 그 다음 다크 모드도 켜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 누르시고 다크 모드도 사용함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절전 모드를 켜게 되면 퀵 패널에 있는 절전 모드가 실행되고 그 다음 다크 모드도 실행되죠. 그 다음 그 외의 기능들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동작 추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켜거나 끌 동작들을 여기서 전부 설정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배터리를 최대한 오래 쓰고 싶은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연결돼 있을 경우는 모르겠지만 차량으로 이동한다든지 하게 되면 계속 그 장소에 와이파이로 연결을 하려고 하죠. 자, 이때 배터리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와이파이를 쓰는 것이 아니라면 와이파이 연결 꺼주시면 되겠죠. 자, 연결 들어가신 다음 와이파이 선택하시고요. 사용 안함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와이파이를 검색하는 데 들어가는 배터리 소모량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블루투스 당연히 사용 안함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특별히 블루투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사용 안함으로 블루투스를 꺼주도록 하세요. 자, 블루투스를 끄게 되면 연결과 연결 해제는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 NFC인데요. NFC 태그 이것도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자, NFC 태그는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이용하죠. 요즘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삼성 패스라든지 모바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 NFC를 계속 검색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NFC 태그 기능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꼭 사용 안함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데이터 네트워크 방식도 5G가 아니고 LTE 우선 모드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LTE 방식이 배터리 소모량이 더 적죠. 5G는 배터리가 많이 소모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LTE로 바꿔주는 거죠. 완료합니다. 다시 동작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경화면 들어갑니다. 다크 모드 켜면 배경화면 어둡게 표시 터치합니다. 그리고 사용으로 바꿔주세요. 완료합니다. 또 동작 추가할게요. 그 다음은 위치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이 위치는 스마트폰이 있는 위치를 계속 서버와 통신을 하면서 위치 정보를 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치 정보를 전송할 필요가 없죠. 이 위치 정보 전송에는 계속 배터리가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최대한 오래 쓰기 위해서는 위치 정보도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위치 선택하시고 위치 사용을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절전 모드를 루틴에서 선택하면 위치 정보는 전송이 되지 않죠. 자, 다시 동작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자동 동기화죠. 이것도 당연히 사용 안함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자, 데이터 자동 동기화를 사용으로 하면 스마트폰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 있건 돼 있지 않건 지속적으로 내 데이터를 백업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계속 작동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셔야 배터리 소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완료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정도 기능만 설정을 해두셔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쓰시던 배터리량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기본 집중하기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 절전, 다크, LTE 우선, 배경화면 어둡게, 위치 정보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절전 모드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갑자기 외출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 용량이 부족합니다. 최대한 오래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설정 들어가신 다음 모드 및 루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절전 모드라고 있죠. 자, 우리가 금방 만든 거예요. 자, 절전 모드 터치합니다. 그러면 켜기 버튼이 있죠. 이 켜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기능들이 전부 실행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용하시던 배터리 사용량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켜기에서 이용을 하시다가 이제 집으로 오시게 되면 다시 끄기 버튼을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일이 우리가 퀵 패널을 열고 찾아서 끄지 않아도 간단하게 한 번에 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절전 모드를 모드 및 루틴에서 설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확실하게 배터리 용량을 줄이는 방법이니까 모드 및 루틴에 들어오셔서 절전 모드는 하나쯤은 꼭 만들어 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절전 방식이 따로 있으시다면 그것도 여기에 전부 추가를 해두시면 되겠죠. 절전 모드 들어가셔서 다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동작 터치하시게 되면 기존의 절전 방식으로 추가해놨던 기능들이 여기에 나오고요. 마이너스를 누르면 그 기능이 빠지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추가하고자 하는 기능이 있으시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신 다음 여기서 동작 추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모든 동작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필요한 동작이 있으시면 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언제든지 모드 및 루틴에 들어오셔서 절전 모드만 누르시면 바로 여러분만의 절전 모드를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꼭 설정해 두셨다가 급할 때 활용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 인터넷 속도가 느리게 느껴진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인터넷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할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도식을 보시면 인터넷이 공유기로 들어와서 스마트폰, 랩탑, 프린터, PC 등에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때 스마트폰과 공유기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신호 도달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는 떨어지게 되겠죠. 스마트폰과 공유기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좀 더 빠르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요.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당연히 속도는 떨어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 공유기는 마루에 있고 스마트폰은 방에 있다면 공유기의 인터넷 신호가 벽을 뚫고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벽에 반사가 되면서 그 신호가 스마트폰에 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유기를 설치를 하실 때 되도록이면 건물 안에 골고루 신호가 도달될 수 있는 중간적인 위치에 설치를 해주는 것이 모든 장소에서 쾌적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득이하게 신호가 도달하기 어려운 곳에 공유기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중간에 와이파이 중계기를 설치를 해주시게 되면 훨씬 빠르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치상 스마트폰과 공유기 사이에 장애물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와이파이 중계기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그런 중계기들 또는 증폭기들이 있으니까 중간 지점에 설치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와이파이 신호가 제대로 도달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들어가신 다음 연결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와이파이 터치합니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이 보이죠? 여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인텔리전트 와이파이라고 나오고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커넥티비티 랩스라고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이지만 여러분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인텔리전트 와이파이를 7번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이지 않던 커넥티비티 랩스 메뉴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를 터치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아래쪽에 있는 홈 와이파이 인스펙션을 터치를 하게 되면 현재 스마트폰이 있는 위치에 와이파이 신호를 측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스타트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떤 와이파이 공유기 속도를 측정할지 물어보죠. 자, 저는 지금 이 공유기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합니다. 그러면 신호 감도가 좋다고 나오네요. 엑셀런트라고 나오죠. 자, 만약 여기서 푸어라고 나온다면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중간에 증폭기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공유기 근처로 옮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넥스트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움직이면서 해당 위치마다 와이파이 신호가 어느 정도로 도달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타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신호 도달 정도가 나오죠. 자, 저는 지금 신호선이 제일 위쪽에 있죠. 현재 공유기 근처에 있기 때문에 신호가 좋은 상태고요. 제일 위쪽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신호의 강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빨간색 선까지 오게 되면 인터넷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가 되겠죠. 자, 되도록이면 40 이상 올라가는 게 좋겠죠. 와이파이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이 되시면 와이파이 인스펙션에서 여러분 공유기의 와이파이 속도를 꼭 측정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가 트래픽이 증가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IP 주소를 한번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 방법은 공유기를 껐다가 2, 3분 정도 후에 다시 켜주시면 IP 주소가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와이파이가 아니고 데이터 통신의 경우인데요. 외부에서 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인터넷을 이용을 할 때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절전 모드가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배터리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절전 모드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체크가 되어 있으면 체크를 꺼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절전 모드로 들어가셔서 성능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CPU 속도를 70% 제한은 반드시 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절전 모드도 꺼 있어야 됩니다. 절전 모드에서는 배터리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성능을 낮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터넷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절전 모드를 껐을 경우에는 배터리 소모는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은 설정에서 연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모바일 네트워크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리고 데이터 네트워크 방식을 들어가시게 되면 LTE 우선 모드, 5G 우선 모드 어떤 것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LTE 우선 모드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5G가 연결될 수 있어도 LTE가 우선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느린 인터넷으로 이용하게 되는 거죠. 5G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5G 우선 모드에 체크를 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배터리 부족할 때 LTE로 전환인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전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15% 이하로 내려가면 배터리 절약을 위해서 5G가 꺼지는 거죠. LTE보다 5G가 배터리 소모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항상 배터리를 많이 충전을 하지 않고 쓰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배터리를 충전을 제대로 해서 쓰시는 것이 인터넷 속도를 올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정의 연결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기타 연결 설정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변 기기 찾기에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것도 꺼주도록 하세요. 이 기능은 휴대폰이 주변 기기를 검색해서 팝업창이나 알림창을 통해 기기에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내가 따로 찾지 않아도 휴대폰에서 알아서 찾는 거기 때문에 자원을 많이 소비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인터넷 속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꺼주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설정에서 일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초기화 메뉴가 보이죠? 초기화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모바일 네트워크 설정 초기화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모바일 네트워크 설정을 초기화하게 됩니다. 이 모바일 네트워크도 계속 연결이 되어 있으면 데이터 적체나 트래픽이 몰리게 되면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초기화하게 되면 새로운 IP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겠죠. 모바일로 연결할 때 인터넷 속도가 느리신 분들은 설정 초기화도 꼭 한번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외부에서 노트북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모바일 핫스팟을 이용하실 텐데요. 그런 경우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이 되시면 연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모바일 핫스팟 및 테더링으로 들어가셔서 모바일 핫스팟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밴드라고 나오게 될 텐데요. 기본값이 2.4GHz로 되어 있습니다. 여길 터치합니다. 그러면 밴드 값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보통 외부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에 연결을 할 때 스마트폰에 핫스팟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이 노트북 바로 옆에 있죠. 이럴 경우에는 밴드 값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밴드 값을 올려주세요. 밴드 값이 높아질수록 중간에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고요. 밴드 값이 낮아지게 되면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도 우회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속도가 느린 거죠. 노트북 바로 옆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중간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밴드 값을 낮출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밴드 값을 최대한 높여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용하시던 모바일 핫스팟 속도보다 최소한 1.5배는 빠른 속도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장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인터넷 속도가 느려졌을 때 빠르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설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이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을 선택하시거나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링크가 나오게 되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입하시면 전체 강의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